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서 분석하는 시간, 목요일 윤여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미국 경기 침체에 맞다 증시 향방은? 네, 경기 침체형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인가? 경기 흐름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50bp 빅컷에 대한 가능성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 쪽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가 보고서를 냈는데 25bp 금리 인하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이지만 50bp 금리를 낮췄을 때 비트코인도 20%가량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손여로 팀장님, 증시 방향성 또 경기 침체와의 연관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안타깝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앵커님께서는 제 얼굴만 보면 빵 터지시겠지만 좀 나름대로 언론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제가 경기 침체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가는 욕을 한 바가지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은 이제 앞에서 윤지 앵커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베이지북에서 나온 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봐야 되는 도시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좀 경기 침체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딱 지수만 봤을 때는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어떤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것 같지만 오늘 기술적 바닥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적 바닥을 잡으려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불과 저번 주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25bp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기준금리 50bp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목금 같은 경우는 GDP랑 PC라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한 줄 알았죠. GDP 같은 경우 3.0이 나오고 PC 같은 경우 2.5%대 머물면서 기초 체력은 증가를 했는데 물가는 잡혔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25bp를 인상해야겠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시장이 노동절로 휴장한 사이에 악재가 없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 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트리거가 된 것이 베이지북도 베이지북이지만 전 BOJ의 행보가 이번 주 시장을 이렇게 만든 주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BOJ에서 분명 올해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죠.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NK 트레이드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할 수도 없지만 NK 트레이드 청산이 90% 이상 완료가 됐다라고 분석하는 IB도 있고 네. 50에서 60%밖에 처리가 안 됐다라고 보는 IB도 있고 심지어 레버리지 물량밖에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본 방향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청산이 더욱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뷰도 있습니다. 저는 맞출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간에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지수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데 시장이 상승폭을 조금 둔화시키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 기관은 순매수세가 증가를 하다가 약간 정체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주로 나오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코스피 200 선물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순매수 금액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세 연속성이 나왔을 때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생상품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차익거래 박스권 매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양의 돈을 가지고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고 이랬을 때는 수수료만 같은 금액을 사고 팔았을 때는 이 변동성에 따라서 수수료 0.5%에서 1%를 제외하고도 외국인과 기관은 이 박스권 매매만으로도 수익을 1% 챙길 수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차익거래를 통해서 1% 수익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이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이틀 이상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지만 순매수 금액이 많지 않고 아직은 추이가 잡혔다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단기 매매나
어떤 시장의 하방에 대한 상품 요 정도 매매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성장 섹터나 가치 섹터에 대한 투자는 난 분할 매수를 잘합니다. 5번 넘게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저는 분할 매수 잘 못하고요. 그냥 한번 사놓고 좀 적정한 저가를 잡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 오후나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금리뿐 아니라 또 일본 쪽의 금리라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금리라는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 짚어봤는데요. 윤여민 이사님, 증시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좀 약간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작년 한 10월, 11월 때 보면 이제 지수 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지금 거의 하반기까지 한 뭐 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이제 한 10월에 12,000포인트 거의 최저가를 찍었다가 지금 올 7월에 지금 18,000으로 거의 제가 볼 때는 50%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요. 하지만 뭐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조정을 지금 다우 지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메이크업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는 핑퐁을 하되 결국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나스닥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매크로에 대한 우려, 결국 데이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나스닥이 좀 상당히 반응을 좀 민감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재라든지 뭐 헬스케어 쪽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좀 어떤 지수와는 좀 둔감한 좀 그런 쪽에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향방은 제가 볼 때는 9월 내지는 10월에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18일 그다음에 FOMC 회의를 통해서 결국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인해서 지금 촉발된 AI 관련된 부분들 과연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월 말에 지금 메가테크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체크해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좀 확인할 수 있는 일정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동성을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가 볼 때는 변동성에 대해서 NK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앞에서 좀 팀장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죠.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요일, 금요일 지금 고용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달러가 또 약세 요인이 되는 상황, 결국 엔화가 강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러한 좀 NK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뭐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잡음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에 따라서 좀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을 두고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FOMC 회의라든지 어떤 빅테크들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 이 날짜를 두고서 변동성이 좀 나오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NK 트레이드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금투세까지 좀 제가 볼 때는 국내 이슈가 좀 같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증시에 대한 유동성이 좀 약간 고갈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좀 미국과 우리나라의 증시를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도 침체지만 이 유동성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 이슈로 인해서 말라가고 있다는 점 우려를 해주셨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는 바로 9월의 FOMC와 또 10월 말에 있을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끄는 2차 전지 목표치는 LG 엔솔이 대장으로 나서서 바닥에서 30%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이 약세장에서도 20%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시장 그러니까 그 주가의 어떤 흐름이 바뀐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LG 엔솔이 일단 이끌었고 나머지는 뒤따라가지만 미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손예로 팀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최초로 언급되었을 때가 33만 원, 34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새 41만 원까지 갔죠. 그때 이제 앵커님께서 주셨던 질문이 LG 에너지 솔루션 바닥이냐라는 질문이셨는데 차트만 보면 바닥 잡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드라이빙을 걸지 말지는 3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죠. 테슬라가 긍정적인 뉴스를 발휘해줬는데 저는 이 테슬라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관성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2차 전지를 좋아하신 분들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건강이 좋아요. 내가 칼같이 투자 실패를 인정하고 손절 못하신 분들은 테슬라의 주가를 추적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나는 그냥 2차 전지를 매매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이 테슬라를 비롯한 주변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둘러싼 뭐 주가 추이나 수급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2차 전지는 거의 3주 넘게 3분기 실적 개선, 지금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형주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컨센서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컨센서스가 실제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고 내가 만약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로 한다면 권해드린다라는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주문을 하고 있는 완성셀 배터리량은 줄고 있지만 테슬라의 온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어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은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 지는 이제 3주가 넘었고 그다음에 공매도 수량이나 외국인 보유 비중도 제가 꾸준히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공매도 보유 비중도 작년 공매도가 정지됐을 때 시점부터 거의 절반이 줄었고 만약에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좋고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도 시장을 못 이기고 있어요. 시장에선 분명히 강하지만 시장이 밀릴 때는 같이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플러스 3%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위아래 꼬리가 달려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1주 전, 2주 전에 비해서 조금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나 이런 양극재 기업들 음전환됐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고려했을 땐 강하지만 정말 2차 전지가 정말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니까 네. 수급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빠르게 개선이 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어요.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는 눈으로 봐야지만 드라이빙을 걸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고객사가 테슬라가 될 수 있지만 GM이나 폭스바겐 등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폭스바겐이나 GM 뉴스를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결과물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수주도 예전만큼 주고 있지 않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삼성 SDI는 12개월 선행포가 15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55입니다. 삼성전자가 10이고 SK하이닉스가 4.7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고평가라는 것이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쇼커링을 하면서 매수를 넣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대한 긍정 의견 드리겠지만 제가 긍정 의견 드린다고 해서 큰 비중을 넣으실 수도 있으니까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되 3분기 실적 확인하고 드라이빙을 걸어보자. 그 시점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시점도 3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건가요? 우선 33만 원, 34만 원에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 홀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1만 원 와가지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해요. 근데 매수 비중은 5% 이상 못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중순쯤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10월 중순까지 꾸준하게 2차 전지 이슈를 팔로우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3분기 실적에 따라 갈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점 보실까요? 네, 일단은 앞에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 최근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악재와 호재가 좀 같이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주가가 오른다는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바닥을 잡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결국 추가적인 상승, 어떤 추세 상승을 위해서라면 결국 저는 정책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지금 앞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기업들의 동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대선이 좀 상당히 한창인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가 좀 전기차 관련된 정책에서 약간의 좀 후퇴를 했다라는 좀 뉴스가 오늘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중국과 1조 2천억 이상의 전구체 합장 공장 철회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 약간의 좀 정책과 그다음에 기업들의 스탠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전망 자체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런 부분을 이미 좀 반영을 하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지금의 반등은 어떤 수급에 의한 좀 기술적인 반등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작년의 반도체처럼 돌아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전망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거나 혹은 이제 업황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이러한 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탄소 제로,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제가 볼 땐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EU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게 되면 보조금의 뭐 재도입이라든지 또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해리슨 부통령이 좀 어떻게 보면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어떤 정확한 보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국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예.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떤 반등 상당히 반갑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작년 7월에 봤던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2차 전지가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주셨고 네. 해리스가 의무화 지재 안 한다. 전기차 정책에서 공약이 후퇴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좀 걸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참고로 폭스바겐이 지금 자국의 공장을 처음 폐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해 좀 없앴던 보조금을 독일 쪽에서는 또 되살리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두 분 탑픽 있으시면 꼽아주시죠. 먼저 손 팀장님. 네,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무서워하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승을 한 다음에 오후장에 추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바로 사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전장에다가 오후장까지 탄력이 붙었을 때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NT라는 종목이고요. OLED 공정 및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인데 이 DNT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교류 중인 매출 비중이 제일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탄력이 좋을 때 낙수 효과를 얻는 장비주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DNT가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3사에다가 꾸준하게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주 잔고가 1년에서 2년 이상 남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랑 관련이 있는 장비주는 CIS고 그다음에 LFP 배터리와 관련이 있는 종목은 PNT인데 매매를 정말 못하신 분들은 PNT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비주 중에서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 한다면 DNT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이사님께서는 탑픽을 안 주셨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주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다시 좀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실까요? 저는 일단은 기술적인 상승이 어떤 끝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7월에 했던 전고점을 좀 다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시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것에 좀 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게 된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좀 중소형보다는 셀 3사를 좀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 관련돼서 좀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화학 같은 좀 셀 3사 혹은 뭐 대형주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관점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각각 오늘 손여로 팀장은 3분기 실적, 윤여미 이사는 각국의 정책 중요하게 보셨고요. 두 분 모두 수급 체크 필요하다. 그리고 두 분 모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STO 보완주 상승세 이어지나.
오늘 장에 STO 보완주, 품절주, 양자 관련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중에 STO와 보완주가 정부 정책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손열호 팀장님, 상승세 이어질까요? 네, 사실 STO랑 보안을 오늘 처음 다룬 건 아니고 한 저번 주 초반부터 다룬 것 같습니다. 이제 딥페이크가 이야기 나오면서. 근데 시장의 유동성도 부족을 하고 어떤 시장의 좀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정부 정책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보안 관련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향상이 되면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보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입안 정책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입안 정책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어떤 뭐 5G 통신 장비나 이런 쪽, 그다음에 AI 발전에 따라서 보안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향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2년, 3년 넘게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보안 관련 종목들 1년에 두세 번씩 다뤘을 때 실적이 반영된 이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안타깝지만 좀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지금도 뭐 딥페이크나 STO, 토큰 증권 관련했을 때는 뉴스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텔레그램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범죄자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서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고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잘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당정 쪽에서 그냥 두 손 두 발로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 발언을 피고 있어서 그 낙수 효과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성범죄 가해자에 따라서는 징역 7년을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고 촉법 연령도 낮춘다라는 뉴스가 있고,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서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다가 예산을 5.4% 증가해서 1조 8,16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이 뉴스가 나와서 STO가 이 온기를 받는 것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내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올해 3분기까지 실적 향상을 예상하고 접근한다? 이 부분은 저는 미지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지금 당장은 매매 관점 접근했다가 3분기 이전에 매도했다가 3분기 때 이 보안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향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들어가면 이러한 테마들은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렇죠? 네.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저는 이 보안에 따라서 입안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문고라고 하죠. 정부 신문고. 그래서 이 정부 신문고를 자주 애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저도 그 관련해서 나오는 입법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이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뭐 원전 정책이라든가 뭐 또 엔터라든가 이런 정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그 관련 종목들이 실수혜를 입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STO가 외국인과 계열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사가지고 실적 발표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정부 정책 지원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계열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매수는 하되 실적 반영이 된 기대감을 갖고 쭉 끌고 가기보다는 짧게 매매하신 다음에 3월 달에 만약에 실적이 오늘 보안주들이 실적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나의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때는 스윙 이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대응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은 어떤 쪽 보실까요? 네, 우선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는 한 싹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종목들이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소프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실제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단 AI 관련 기술 검증 시범 사업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증권계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죠? 한글과 컴퓨터가 올해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사실을요. 근데 이 3분기도 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스트 시큐리티라는 정보보안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을 이제 물적 분할해가지고 비상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서 AI 인재 양성을 나서겠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과 같은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확신은 못 드리겠지만 좀 기대는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면서도 뭐 연가 실적 적자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미 시세가 15% 20% 나와버린 종목들을 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두 종목들을 이제 낙수 효과 얻으면서 뒤를 따라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안전하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 이사님, K옥션 같은 STO 관련주는 닷새 연속의 오름세를 벌써 보여줬거든요. STO 보완주 상승세 이어질까요?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울 때마다 주 움직이는 게 좀 테마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STO라든지 보완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2차 전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정책에 대한 색깔이 좀 묻어나는 좀 그러한 좀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 결국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뭐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보완주보다는 STO 쪽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국회에서 진행하는 토큰 증권 세미나도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국회에서 좀 폐기된 법안을 이번에는 좀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는 어떤 그러한 시도가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토큰 증권 시장 관련된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뭐 금융 상품 쪽으로 어떤 확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보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AI 발달과 지금 계속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각국의 움직임, 여기에 더해서 좀 빅테크들의 움직임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보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현재 좀 움직이는 종목들, 너무 시가총액이 500억 이하의 종목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테마로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은 따로 주지 않으시고요. 일단 저 STO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좀 탑픽은 좀 대장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테마는 대장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정도가 좀 제가 볼 때는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테마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되 각각 관심을 갖고 계시는 테마는 조금씩 다릅니다. 손여로 팀장은 보안 쪽에, 윤여민 이사는 STO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계시네요.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거인의 시선으로 오늘 오후장을 바라보는 전략 확인해 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